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네요. 겨울이 지나가고 벚꽃과 함께 봄이 온 것 같았는데 어느새 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름이 오긴 좀 살짝 기운이 애매하고 왔다 갔다 하죠, 요즘.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캠핑카 실사용 후기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 때 어느 한 분이 겨울 사용한 후기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 전에 지난 겨울 저희가 캠핑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카운티 캠핑카로 겨울을 지내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몇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겨울 내내 캠핑카에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말 또는 연휴 때 아니면 휴가를 내서 짧게 이렇게 캠핑카로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캠핑카에서 장기간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이랑 좀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겨울 동안 여행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해야 될 게 일단 캠핑카는 집이 아닙니다. 일단 집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있어요. 뭐 침대, 테이블, 화장실, 싱크대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있죠. 그런데 집은 아닙니다. 그냥 작은 원룸이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작은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과 비교하시기에는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디 놀러 다니면서 텐트를 치거나 숙소를 구해서 가거나 뭐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웃도어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약간 엄청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캠핑카를 갖고 지난 겨울에 놀러 다니면서 혹은 집 근처에 주차해놓고 생겼던 문제점 혹은 저희가 느꼈던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티 캠핑카로 겨울을 지내고 나서 제가 느낀 장점 첫 번째, 실내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캠핑카와 버스 기반 캠핑카는 실내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버스 기반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쭉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공간과 일어서 있을 때도 되게 좁다라는 느낌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장이 일반 집이랑 비교되지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시는 트럭 기반 캠핑카 또는 승합차 기반의 캠핑카를 비교했을 때는 그 실내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두세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앉아있거나 할 때도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캠핑카를 사기 전에 다른 일반적인 캠핑카들을 보러 다녔을 때요. 그때도 안에 들어가면은 겉에 보기에는 되게 상당히 커 보이고 높아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면은 엄청 비좁았습니다. 물론 태생이 차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안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 공간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카운티 캠핑카는 그 일반적인 트럭이나 승합차 기반의 캠핑카보다 훨씬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뭐 두꺼운 옷 입고 두꺼운 이불 뭐 갖고 다니고 수납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었고요. 차에 손님들 초대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반려동물 데리고 여행을 다니죠. 어떻게 보면 바닥이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 앞쪽 엔진룸 위쪽에 별도의 방석을 놓아주고 걔는 전용석으로 해서 그래서 이동할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도 그쪽에 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이제 저희 강아지도 많이 익숙해져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티 캠핑카에 겨울나기를 해보고 나서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캠핑을 안 다녀보셨거나 뭐 캠핑카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놀러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물을 쓸 일이 생기거든요.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 요즘은 공중 화장실도 잘 돼 있어서 겨울에 뜨거운 물 펑펑 나오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데만 다닌 건 아니잖아요. 뭐 노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약간 외진 데로 사람이 없는 데로 갈 수도 있고 특히나 겨울에는 동파되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 닫아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온수를 쓸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적고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저희도 이제 보일러를 켜고서는 온수를 사용하는데 와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온수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은 차가운 물에 이가 시릴 정도로 찬물에 양치를 해야 되고요.
세수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 등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온수를 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세 번째, 보일러 난방입니다. 이번 겨울 좀 많이 추웠었죠. 뭐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고 했었는데도 분명히 집과 다릅니다. 차는 집과 다르기 때문에 벽계도 집과 비교해서 너무 얇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와서 딱 타는 순간 바람이 불지 않는 그냥 바람만 차단해주는 냉기가 가득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 차를 끌고 이동을 해서 정박을 한 다음에 보일러 틀고 페인터 틀면은 금방 따뜻해집니다.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져요. 바닥 난방 키면은 집의 온도처럼 바닥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상태에서 페인터 켜서 공기를 데워주면은 이게 좁은 공간의 장점으로 금방 데워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뭐 외투를 많이 벗고 있기도 했고요. 물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페니터를 좀 많이 안 썼습니다. 초창기에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시끄러워서 그랬었는데요. 그것도 수리를 하고 나서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페니터를 틀면 공기가 금방 데워지고 어디 정박을 해서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저희는 항상. 근데 그때 보일러를 켜놓고 나갔다 오면은 이제 안이 훈훈해져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때까지는 그렇게 켜놓진 않습니다. 뭐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바닥 난방과 페니터로만 공기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부족하다라면 잘 때 밑에 전기장판만 깔고 자도 따뜻하고요. 다른 방법들 있죠. 어쨌든 보일러를 이용한 바닥 난방과 페니터로 공기 데우는 것 참 좋았습니다. 네 번째, 캠핑카 안에서 실내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주로 간단한 게 밀키트나 아니면 도시락 같은 거 과일 위주로 갖고 다니긴 했지만요, 이 안에서 뭐 전기도 쓸 수 있고 가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뭐 전기레인지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구이바다로 가스로 전구를 끓이면서 먹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 에어프라이어를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 하나만 쓰더라도 네 캠핑 놀러 나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음식 종류가 엄청 많아지죠. 냉동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 갖고 가서 에어프라이어로 데워서 먹기도 하고, 얼린 피자 가져가서 데워 먹기도 하고 되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공중 화장실 우리나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동파 방지를 해서 다 막아 놓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노지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화장실이 푸세식이죠.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바닥에 눈이나 빙판 있고 하게 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추울 때 여기 실내 화장실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또 밖에 있는 화장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캠핑카 안에 있는 화장실은 밖에보다 상당히 따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화장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섯 번째, 겨울에 캠핑카를 갖고 다니게 되면 주차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차박 붐이 상당히 많이 일었었죠. 근데 그 많던 차박하는 사람들도 한겨울에는 없습니다. 차 안에서 버틸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캠핑카기 때문에 안에서 보일러 틀고 페인터 틀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겨울에도 바닷가나 강가, 뭐 노지 아무데나 가서 여유로운 캠핑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주차할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름에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여름에 갈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북적거려서 차 댈 데도 없고 지나가기도 힘든데 겨울에 가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로운 캠핑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 카운팅 캠핑카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전면 유리에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승용차나 트럭 같은 경우, 저도 세컨카로 렉선 스포츠 칸 피커 트럭을 갖고 있는데요. 겨울에 노지 갔을 때 눈 내려서 앞유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긁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전면 유리창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쌓이진 않습니다.
눈 쌓이는 부분은 그냥 와이퍼 위에 살짝 얹히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뭐 앞유리 청소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번째, 맥스펜을 이용한 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맥스펜을 굳이 달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맥스펜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조리를 하게 될 경우에 냄새 빠지는 게 엄청 달라요. 그냥 창문만 열고 있으면은 자연순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맥스펜을 통해서 강제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보내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환기를 할 때요. 특히 실내 취사를 한다면은 맥스펜 필히 달아야 합니다. 이 카운티 캠핑카보다 더 큰 차라면은 맥스펜 2개 달면 더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카운티 캠핑카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카운티 캠핑카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모든 캠핑카의 문제일 텐데요. 첫 번째, 단열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캠핑카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벽 두께 자체가 얇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단열을 잘 한다고 해도 집보다는 확실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양옆과 뒤에 창문을 다 뚫어놨죠. 저렇게 창문을 뚫어놓은 부분은 창문이 없는 부위에 비해서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옆에 그 겉에 이렇게 가림막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저거 올리면 더 냉기는 차단돼요. 하지만 창이 없는 부분에 비해서는 냉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뭐 적당히 추워서는 느껴지지 않고요. 진짜 한겨울 그때는 느껴집니다. 물론 계속 춥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열이 문제긴 하지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캠핑카 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죠. 보일러, D5 보일러를 설치해서 바닥난방, 뭐 온풍, 그리고 온수까지 쓸 수 있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D2 보일러 하나 더 달아서 온풍 앞쪽에서 또 내보내게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운티 캠핑카도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한겨울에는 운전석 쪽에 있는 전면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냉기가 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면 유리창 그리고 출입문 쪽입니다. 그쪽이 좀 냉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대부분의 차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커튼도 달고 뭐 이렇게 블라인드 달고 다 하는데요. 구조적인 한계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간 막을 하나 더 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더 개선할 방법을 많이 찾고들 있으니까요. 저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 동파 방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캠핑카에서는 물을 사용하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이 침상 밑에 공간에는 주로 청수가 200, 300리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각 싱크대나 화장실을 뽑아가는 배관이 있고요. 그 관에 고인 물까지 다 빼버려야 됩니다. 캠핑카를 물론 계속 사용을 하신다면은 보일러 틀고 이동하고 사용하면은 이렇게 동파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 캠핑카를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주말마다 사용하거나 뭐 연휴 때만 사용하거나 한 달에 2번 내지 많아야 4번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적어도 한 영하 5도 이하 내려가는 그런 한겨울에는 청수 옷을 다 빼내야 됩니다. 청수 옷을 다 빼내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 그 배관에 다 동파가 돼가지고 일이 엄청 커집니다.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한겨울 되자마자 바로 청수랑 옷을 다 빼냈습니다. 근데 빼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도 하고요. 또 완벽하게 배수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세븐모빌 본사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형 모델에는 에어 드레인 기능이라고 해서 그 배관 쪽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밀어내는,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겨울 영하 15도 이하 내려가는 그런 한겨울에는 배터리도 얼어버립니다. 제가 1월 달에 자동차 공사 받으러 갔다 와서 올렸던 영상에 보면은 배터리가 얼었다라는 말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북부지대, 우리나라에서도 좀 위쪽에 계시는 분들,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도
얼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녹여주면 이제 다시 정상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지난번 얼었을 때는 보일러 틀고 해가지고 한참 만에 녹여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겨울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그때 진짜 놀랐어요. 뭐가 잘못되는지 알고 엄청 놀랐었는데, 약하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는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놀랐습니다. 자, 네 번째 단점. 겨울에 눈이 올 때 차 위에 있는 태양광 충전 판넬 있잖아요. 그걸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게 태양빛에 의해서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눈으로 덮여있는 동안에는 태양열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물론 날이 따뜻해서 아니면 햇살이 내리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없어지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충전판 위에 먼지가 상당히 눌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렇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끌고 다니시면은 그러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차 위에 있던 눈이 떨어져서 뒷차에 피해를 준다면은 그것도 또 과실이죠. 배상해줘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요. 차 위에 눈은 잘 치우고 다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점. 물론 이게 단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한겨울에 좀 운행이 조심스럽습니다. 차가 무거워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물을 가득 채우고 짐 많이 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심하고요. 겨울에 빙판진고도 지날 때는 진짜 속도 줄이셔야 되고요. 눈 내릴 때 주행하면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승용차 아니면 저 픽업 트럭도 사륜이면은 빙판에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이 버스 사륜이 아닙니다. 그것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조심조심 저속으로 운행하시면 괜찮지만 좀 많이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됩니다. 겨울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점, 보일러 소음입니다. 보일러 소음은 보일러 튼 동안 어쩔 수 없이 나요. 근데 낮 시간대에는 다른 소리에 붙여서 들리지 않다가 밤에 잘 때 좀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근데 보일러 가동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보일러가 차에 있는 기름을 빼가는 소리, 그 펌프가 동작한 소리가 있거든요. 무시동 히터에서는 그 흔히 목탁 소리라고 하는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작게 나는 그 소리, 그리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윙 소리, 그리고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 토출구 앞쪽에서는 더 세게 들리죠. 잉 하는 그 바람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들리는데요. 이런 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보일러도 다 이제 트렁크 바닥 아니면 트렁크 옆쪽 바깥쪽을 다 배치를 해놓고 있어 소음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더 추가적인 흡음재를 설치하거나 했으면 더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일러랑 페인터를 틀고 있다가 자기 전에는 페인터를 끄고 보일러는 좀 줄이고 잤습니다. 바닥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틀고 잤고요. 그 정도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결로입니다. 결로? 많이 아시죠? 아파트에서 실내와 실외 기온 차이 때문에 물이 맺히는 현상인데요. 캠핑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벽에 있는 부분이랑 벽이 없는 유리 부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유리 쪽에 물이 맺혀 있죠. 그래서 흔히 어디 놀러 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블라인드를 딱 열었을 때 햇볕이 쫙 내리쬐고 밖에 보이고 멋있는 광경을 기대하는 그런 로망. 솔직히 겨울에는 쉽지 않아요. 겨울에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물이 맺혀서 뿌엽니다. 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것도 햇빛이 이제 비치고 그러면 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닦아내면 바로 없어지긴 합니다만 매일 아침마다 좀 닦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캠핑카 창은 괜찮은데 자동차 전면 유리까지 결로가 쫙 생겨서 물이 엄청 맺혀 있어요. 그래서 다 닦아내면은 수건 하나 축축해질 정도로 됩니다. 이런 단점 아닌 단점이죠. 여덟 번째, 인버터 소리입니다. 캠핑카에서 210V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켜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인버터를 켜게 될 경우에는
인버터 가동되는 소리, 잉 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침상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동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동작되다 멈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인버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쓰지 않고 그렇게 인버터를 끄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 나오는 모델들에서는 저쪽 트렁크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번 겨울을 캠핑카와 함께 보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같은 걸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요청을 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동파도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수 배관이 가는 부분에 난방 배관이랑 같이 묶어서 동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이 뭐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이번 한 달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